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최정 구단과 김다영 3단의 대국입니다. 자, 여기서 김다영 3단은 아직 선택을 못했는데요. 고근태 해설이 예상한 수는 붙이는 수, 그 수가 일감으로 느껴지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김다영 선수. 지금 상황에서 한 수 한 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끝내기에서는 이제 한 집, 두 집이 움직이지만 이런 중앙 행마에서는 한 수 삐끗하면은 그대로 이제 주도권이 뺏기기 때문에 일단은 김다영 선수는 중앙으로 탈출을 해야 합니다. 네. 좌상귀부터 이제 우하귀 쪽으로 넘어오면서까지 수순들이 진행이 되는 곳마다 수읽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다영 선수가 어떤 선택의 기로마다 좀 과감한 수를 지금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바둑이 좀 박진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광고가 나갈 때 고근태 해설이 김다영 선수가 바둑을 굉장히 재밌게 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오늘 확실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위쪽으로 붙이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수 역시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백이 이쪽으로 받으면은 이렇게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백이 선택해야 되는 건 중앙으로 나오고 싶다면은 이 백돌이 봉쇄당하는 것을 감수를 해야 되고요. 네. 중앙으로 나오고 싶다면은 이 백돌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나오고 싶다면은 이 흑돌과 이 흑돌이 연결되는 것을 이제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 두 점이 나오는 수를 훨씬 더 편하게 부담 없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떻게 해도 흑은 연결이 되는 형태고요. 지금은 오히려 최정 선수가 이쪽으로 받는 게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쪽은 머리를 내밀었지만 이쪽이 막히게 되면은 네. 뭔가 깝깝합니다. 물론 이쪽을 이렇게 호구쳐서 살 수는 있는데요. 뒤쪽에 또 약점도 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형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상귀 쪽 백이 한 칸 뛰는 수를 예상을 하는군요. 이쪽이요? 네. 이 수를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저도 지금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를 일단 최정 선수가 두긴 뒀는데 네. 여기를 붙였을 때 사실 글쎄요.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확실히 백이 불만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교환을 해놓고서 뛰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럴 거면은 그냥 뛰어야겠죠. 그러면 어딜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정 구단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수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최정 구단보다는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좋은 수를 찾아야 할 텐데 지금 최정 구단보다 좋은 수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죠. 도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수들이
사실은 이제 수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흔드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최정 구단도 지금 당장 이 중앙 접전에서 어떤 이제 확실한 수가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활용을 하면서 좀 어떤 수가 보이게끔 좀 변화의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붙이는 수의 의도라고 한다면은 다음에 이쪽에 침입하는 수를 일단 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흙이 이쪽을 받아준다면은 또 이런 곳이 이제 선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곳이 또 선수가 됐을 경우에 이쪽의 응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흙이 이렇게 둔다면은 그냥 이쪽을 젖혀서 그냥 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애초에 흙이 전투에서 좀 주도권이 있고 백의 입장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백이 조금 답답했던 건데 이쪽이 자연스럽게 탈출하게 된다면은 백도 뭐 큰 걱정은 없죠. 집이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네. 반대로 흙이 늘게 된다면요. 그렇죠. 일감은 느는 거죠. 일감은 느는 건데 그때 여기를 두게 되면요. 이것도 역시 붙여서 둔다면은 끊어서 한 점은 가볍게 버리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백이 오히려 좀 깝깝하죠. 백이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사는 과정이 좀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느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쪽에 이런 곳이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아까 형태랑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거든요. 과연 늘 수 있을지. 인공지능 그래프는 흙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백이 이쪽을 붙이자 그래프가 좀 움직였죠. 네. 김다영 선수는 시간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이쪽을 두지 말고 바로 이쪽을 오히려 흙이 공격하는 수도 가능한가요? 백이 이쪽을 계속 손 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먼저 공격을 하는 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쪽이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인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이쪽을 붙여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둔다면은 이것도 흙이 수가 부족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두는 수는 이것도 이쪽을 하나 찌른 후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넘어가는 수와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한다면은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어떤 백의 교환에 응수해주지 말고 오히려 먼저 공격을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형태가 지금 재미있는 형태인 게 흙이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여기를 하나 끊어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 그럼 백이 그냥 잡는다면은 지금 이 교환 자체로 지금 뭔가 백이 아까랑은 좀 모양이 달라졌죠. 좀 흙이 아까 젖히게 되면은
흙이 네. 이렇게밖에 둘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씹어둘 수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두는 수가 생겼죠.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쪽을 끊었을 때 백도 이쪽을 단수로 하나 쳐야 됩니다. 그냥 잡으면은 손해가 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둬야 할 때 백이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이쪽으로 압박을 하는 수가 지금 이 수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백이 이쪽을 젖혀간다면 일단은 놀아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여차하면은 이쪽을 젖혀서 전체를 공격하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을 늘어두거나 이쪽을 공격을 하거나 이 두 수가 일단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교환은 생략할 수도 있고요. 돌을 손에서 놨습니다. 좀 더 생각할 게 많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자, 어디가 될까요? 이런 바둑은 실제로 두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또 실제로 이런 바둑을 두면은 두는 대국자도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바둑 자체가. 한 수 한 수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사실 이런 대국은 사실상 완벽한 수익기 대결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한 집, 두 집, 집 세는 것보다는 뭐 잡으면 이기고 죽으면 지는 약간 그런 형태의 바둑이 됐죠, 지금은. 힘겨루기가 초반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힘하면 최정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네네. 그래도 지금 흐름상은 김다영 선수가 좀 몰아붙여야 되는 흐름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좀 늦추게 되면은 지금 흙이 집이 많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금세 또 집균형으로 비슷해지고 또 이런 형태에서는 그냥 우세를 쉽게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주도권을 갖고 좀 공격적인 수를 택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다음 수가 과연 어디가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프는 4집 정도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김다영 선수가 대국할 때 좀 습관이 있네요. 상대 선수를 한 번씩 쳐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습관을 가진 선수들이 이제 몇 명 있죠. 네.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반상 위에서도 도움이 되죠. 좀 상대 선수가 어디를 보는지 시선도 확인도 좀 하고요. 글쎄요, 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바둑을 둘 때 사실은 네. 이제 대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롭거든요. 왜냐면은 뭐 도와준 사람도 없고 순전히 본인 능력으로 이제 이 바둑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상대 대국자로도 좀 보면서 조금 이제 좀 눈치를 본다고 하는 거죠. 예, 눈치를 좀 봐서 조금 최대한 좀 부담을 좀 덜려는 행동이 아닐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이유는 다르겠죠. 제 생각에는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은 이제 무의식 중에 쳐다본다 하더라고요. 좀 새로운 접근이네요.
바둑 두다가 외로워서 쳐다보는 건 그러니까 외롭다는 게 이제 네, 그 외로운 싸움을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재밌었던 게 인터넷 바둑을 두게 되면은 네. 이제 자기 바둑을 보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쉽게 워낙 초읽기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옆에서 다른 바둑 얘기를 해도 자기 바둑인 줄 알고 막 따라 두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 네. 오히려 막 상위권 랭킹이 높은 기사가 자기 바둑도 아닌데 자기 바둑 얘기하는 줄 알고 막 급하게 10초 바둑 이런 걸 막 따라 둔다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승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뭔가 바둑 두는 대국 자체는 조금 외로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다영 선수가 장고 끝에 착수한 수, 이 호구 자리인데요. 네, 이제 그 수는 양쪽을 다 지킨다는 뜻이죠. 네. 혹시 이쪽으로 늘게 되면은 다음에 이런 곳을 뭐 교환당해서 중앙 싸움에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지키면서 또 다음에 백이 이렇게 젖혀서 나오는 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킨다. 이런 식의 어떤 수법이죠. 일단은 약간은 좀 수비적인 수를 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 두자마자 그래프는 또 다시 100 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뭐 지금 그래프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의 수법을 사람이 완벽하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두 선수는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뭐 당연히 모르겠지만 네. 아마 예상도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계속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도 대국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둔 수는 과연 인공지능으로 몇 퍼센트가 나올까? 뭐몇 퍼센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바둑이 만약 확실히 좋다면은 네. 지금은 나중에 내가 이 바둑이 끝나고 인공지능을 찍어봐도 확실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둘 수는 있겠죠. 아, 근데 뭐 그게 정확히 6대 4인지 뭐 7대 3인지 그것까지는 아마 예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두면서도 계속 궁금할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요즘에는 프로 기사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둔수가 파랑색이냐 아니냐.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블루 스팟이라고 하죠. 네. 이제 가장 좋은 수를 이제 파란색으로 찍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수를 꾸준히 둘 수 있으면은 이제 잘 두는 거죠. 바둑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최종 구단도 쉽게 손이 나오지 못하네요. 이쪽에서 뭔가 백의 입장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수가 있으면은 아마 바로 둘 텐데 정리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곳을 붙여서 이제 수단을 부리려고 하다가는 혹시 흑에게 먼저 뭐 이런 곳을 젖혀 이음을 당해서요. 오히려 먼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를 두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백이 예를 들어서 이쪽을 붙이고요. 뭐 젖힐 때 다시 붙여서 젖힐 때 뭐 끊어서 이쪽으로 두면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요. 단수를 이렇게 치면은 뭐 이쪽을 쳐서 이쪽을 좀 정리하는 수법을 이제 생각하려고 할 때 네. 당장 이쪽을 그냥 젖히고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게 되면은 이 백 전체가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백이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흑이 이런 식으로 이쪽을 두텁게 두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오면은
지금 베개 모양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베개 입장에서도 응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도 급하네요. 전에 보여줬던 참고도 백이 우변 쪽그 눈목자 굳혔던 흙에게 붙이는 수 있잖아요. 그 수는 어떤가요? 아, 이쪽이요? 네. 이 수도 지금은 일단 젖히고요. 이렇게 둬서 일단은 이제 이 백석점을 제압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은 이쪽을 뚫어서 이거는 백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쪽을 넣는 수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흙이 꽉 막았을 때 지금 끼우는 수가 백이 자충이라서 되지가 않죠. 안 되네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깔끔하게 딱 보이는 수는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이쪽을 붙이고요. 막을 때 여기서 넣는 수가 혹시 있나요? 아까랑은 좀 다른가요? 지금은 흙이 이쪽을 두면은 그냥 이쪽을 바로 찝고요. 이렇게 끊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아까랑은 형태가 좀 다르죠. 이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있고 이러면은 수상전이 이거는 백이 한 수가 빠르죠. 네. 그냥 따내게 된다면은 이쪽을 막아서요. 좀 패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수가 유력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패만 난다 하더라도 사실 팩감이 많은지도 잘 모르겠고요. 뭔가 백의 입장에서 정리가 잘 됐다라고 할 만한 수수는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아예 노골적으로 한 칸으로 뛰어갑니다. 이 수는 이런 식으로 나래자로 둔다면은 이쪽을 붙여서 지금 맛이 나쁘거든요. 근데 이 형태가 이쪽을 하나 찌르고요. 네. 여기서 혹시 이렇게 두나요? 이렇게 두면은 흙도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마늘모로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 찔렀을 때 막는다면은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잇는다면은 이렇게 마늘모로 둬도 되고 이렇게도 또 연결이 되죠. 네. 그리고 막는다면은 끊어서 이거는 백이 수가 부족합니다. 그럼 나와서 찌르고 한 칸 뛰면 이 수는 좀 백이 쉽게 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모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여기를 둘 때 네. 제가 여기를 둔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둬서 한 점이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신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여기가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 싸움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를 둘 때 흙이 여기를 이을 수가 있네요. 이쪽이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탈출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김다영 선수는 이쪽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제 이쪽에서만 타겟을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찌르는 수가 좀 자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수를 가급적이면은 활용하지 않고 둔다면은 글쎄요, 그냥 뛰고 막을 때 찌른다. 백이 나가게 되면은 또 찌르고요. 막을 때 끊고. 백이 늘 수밖에 없을 때 이쪽을 늘어서 석점을 제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정 구단은 또 손을 돌립니다. 오늘 정말 하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 최정 구단인데요. 지금 거길 둔 의도는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를 젖혀 있는 수를 선수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백이 한 칸을 뛴 거군요. 네, 다음에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그래서 교환을. 이쪽을 선수를 하고 여기를 제가 붙이려고 했는데 여기를 찍게 되면은 이게 좀 사활이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쪽도 사는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되고 나서 백이 이렇게 젖혀 있는다.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네요. 흙이 이쪽을 연결했을 때 백이 이쪽을 나오게 되고요. 흙이 잡으려면 이쪽을 젖혀 이어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두고 파울을 할 때 이렇게 둬서 패가 나는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이 형태는 백이 이렇게 젖혀 있고서 손을 뺄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는 뛸 수밖에 없죠. 이때 지금 젖혀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최정 구단이 또 한 번 비틀어 갔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난전입니다. 자, 수익기 실력이 정말 중요할 때, 네, 과연 최정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 힘겨루기에서는 누가 우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최정 구단과 김다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최정 구단. 단상 위에서는 수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지금 백이 이쪽으로 호구를 치자 흙이 이쪽을 뛰었고요. 마저 이쪽 붙이는 교환을 백이 하고
치받아서 튼튼하게 지켜두었습니다. 네. 이제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백도 살아야겠죠. 네. 이쪽을 젖히고 막을 때 지금 빠져서 지금 일단 교환을 했거든요. 1분 1회입니다. 지금 흑이 여기를 지키면은 최정 선수는 여기를 움직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상귀 사활은 어떤가요? 우변 쪽 백의 사활이요. 이쪽을 젖히게 되면요.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밀려서 사활이 걸립니다. 네. 젖히면 막을 때 이때 흑이 치중을 가게 되면요. 이을 수밖에 없는데 있고 이 형태는 패가 되죠. 이 형태는 패가 됩니다.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이쪽을 셋,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쪽을 그냥 치중을 가게 되면요.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실수 같은데요. 이게 그냥 치중을 가게 되면은 다음에 젖혔을 때 백이 이쪽으로 한 칸 뛰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을 파워하게 되면은 이쪽을 끊어서 네. 한 점을 잡게 되고 이쪽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쪽을 젖혀서 이거는 지금 패가 나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 맛을 어. 없앤 것 같은데요. 아, 이건 그냥 살았네요. 지금 김다영 선수가 이쪽을 가만히 이어두고 백이 다음에 이쪽을 움직였을 때 젖혀서 잡으러 가야지 패가 나는 형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여기를 두고 잊고 나면요. 이을 때 백이 이쪽을 두고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사활이 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사실 뛸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가만히 젖혀도 어차피 똑같아요. 막아도 그냥 돌려치면요. 따내고 다시 치중 가야 될 때 치중 갈 때 여기 어차피 잡는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이 수는 백이 여기 이으면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좀 실수죠. 지금 오히려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김다영 선수가 여기를 잇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여기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아, 끊어가는 건 감수하고요. 이쪽으로 끊어가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다시 뚫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막는 거는 이쪽으로 이어서 버텨야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여기가 돌이 있죠. 여기 이렇게 돌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두는 것도 이쪽을 막고 끊으면은 뚫고 이쪽을 밀면은 이어서 버티면서 둬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치중한 것은 확실히 실수예요. 두자마자 김다영 선수도 굉장히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좀 초입기에 몰려서 급하게 둔 것 같은데 네. 일단 수순차고입니다. 지금도 좀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쪽이 연결됐다고 하더라도 네. 젖히는 수도 안 되고요. 그냥 가만히 넣는 수도 둘, 백이 이쪽을 꼬부린 다음에 다섯, 흑이 파워할 때 일곱, 여덟, 아홉, 궁도를 최대한 늘리고요.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형태는 빅이 되죠. 이 형태는 흑이 먼저 둬서 이제는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켰어요. 그럼 이제 여기 두겠죠. 여기를 둘 때 이제는 오히려 이쪽을 끊어서 아래쪽을
버리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백의 실리가 좀 돋보이죠. 지금 흙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쪽 모양밖에 없는데 백은 곳곳에 실리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확실히 백이 우세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중간수는 너무 아쉽네요. 네. 그냥 패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 패가 그냥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순간 초읽기에 들어가자마자 술읽기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맛이 나쁜 자리였는데 패맛이 있는 자리였는데 그냥 상대방이 그냥 살려준 꼴이 돼버렸어요. 네. 와중에 지금 이런 데까지 두나요? 여기까지 선수가 만약 된다면은 이쪽 나오는 게 더 강력해지거든요. 네. 여기를 둘 때 김다은 선수도 이쪽을 교환을 하고요. 뭔가 백이 살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해서 뚫고 나오더라도 안에서 사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쪽의 이런 식으로 젖힘을 당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마저 활용을 당하고 이쪽을 붙이게 된다면은 흙이 이쪽 모양을 정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최종 구단은 혹시 아예 처음부터 빈 삼각으로 그렇게요? 두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부분적으로 못 살아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사납지만 나오기만 한다면은 흙이 괴로운 형태거든요. 네.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이쪽을 받을 수가 없다면은 위로 받아야 되는데 네. 아래쪽으로 밀고 나오면은 이것은 붙이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감은 붙이는 거긴 한데 워낙 다양한 수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꼬부리는 수도 수는 되는데요. 근데 꼬부리는 수는 상대적으로 붙이는 수나 빈삼각 수보다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아마 붙이는 수, 빈삼각 또는 이쪽 한 칸, 이 셋 중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흐름은 다시 백이 가져옵니다. 자, 어찌됐든 102점을 움직이는 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수를 잘 활용해서 흙의 약점을 찔러 가야겠습니다. 자, 최정 구단도 이제 곧 초읽기에 들어가겠고요. 한 칸 뛰는 수, 그 수를 먼저 물어봅니다. 네, 그것도 괴롭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둬야 될지도 참. 이쪽을 받는 거는 너무 괴롭고요. 네. 일단은 여기를 젖혀서 젖힌다면은 이렇게 교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을 나를자로 둬서 굳이 나를자로 둘 필요가 없나요? 나를자로 안 두고 둘, 그냥 이렇게 잡아두고요. 네. 다섯, 끊을 때 여섯, 이쪽을 따로 일곱, 사는 쪽으로 여덟, 아홉, 아, 받아뒀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일단 최선으로 보였는데요. 일단은 받아두었습니다. 좀 더 뭔가를 노려가 보려고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백이 더 즐거워졌죠. 어차피 그런가요? 여기를 붙였을 때 흙이 이쪽을 끼우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가만히 나갈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드는 이렇게 버린 후에 그나마 축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축도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 정리하기가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쪽을 정리하려면 이쪽을 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압을 당하고 이렇게 장문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모양이 안 좋아졌죠. 네. 이런 곳을 백이 이제 두면 둘수록 다 집이 생기니까 집이 훨씬 커졌습니다. 마지막 백은 이쪽을 당장 두지 않고 셋, 뭐 지금은 두기 너무 편하죠. 이런 곳을 막 붙이면서 이쪽 모양을 조금 깎으면서 여덟, 바둑을 두어 간다면은 확장가가 확실히 많기 때문에 두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네. 네, 조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분 후례입니다. 자, 붙여가서 역시 최정구단도 돌을 움직이고요. 김다영 선수가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많이 괴롭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아까 흙이 이쪽을 뒀을 때 여덟, 그때 흙이 둘 수 있는 수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너무 아쉽네요. 우변에서 큰 실착도 나왔고요. 네. 지금은 이제 두 점을 이 흙 두 점을 버리는 것은 집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고 중앙으로 나오는 수를 택했는데요. 일단 일감은 이쪽을 젖히고요. 흙이 늘 수밖에 없을 때 있고 쌍립을 쓸 때 글쎄요 이쪽으로 두고 칸에 뛸 때 뭐 이런 식으로 흙에게 이제 두 집 삶을 강요하고요. 괴롭습니다. 네. 주도권을 갖고 꽤 오랫동안 싸웠던 것 같은데 정말 한 수의 우세가 다 사라졌습니다. 네. 또 그 기회를 잘 잡아간 최정구단이고요.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좀 정리 안 된 곳이 워낙 많아서 네. 정리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좋은 수익기로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덟, 아홉, 김다영 선수는 두면서도 괴로워하네요.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빠져서 늘어서 두었고요. 최정 선수도 약점을 지킵니다.
흙은 살 수가 있는 건가요? 탈출은 가능한가요? 지금 쌍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백이 이쪽으로 씌어가고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는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약점을 만들어서 탈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감만 준다면은 이렇게 건너붙여서 이거는 싸움이 되죠. 하지만 최정구단은 여기까지만 교환을 하고 다시 이쪽을 아마 날일자를 둘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두터워지면은 이쪽을 끊는 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쪽을 연결할 수밖에 없을 때 다시 이쪽을 압박하면은 흙이 너무 괴롭죠. 네. 지금은 아예 아무런 교환도 하지 않고 여기를 먼저 뒀고요. 흙이 살려면은 이런 것을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씌웠을 때 이거는 흙이 위험합니다. 네. 지금은 이쪽을 찔러도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비껴받아서요. 이거는 축으로 잡히죠.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된다면은 이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쳤을 때 차단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두었고요. 자, 이제 좌변 쪽 흙은 괜찮은 건가요? 사활은 그래도 백의 약점이 있어서 네. 최단 구단이 아마 잡으러 가진 않을 겁니다. 이쪽을 두고 이쪽을 빠지게 된다면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쪽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최전 구단도 이쪽을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살려주고 또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중앙을 괴롭히겠죠. 네.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두었고요. 이거는 김다영 선수는 뭐 안 늘 수가 없죠. 지금 이쪽을 뭐 이렇게 사는데 이쪽을 저침을 당한다. 그리고 이쪽을 또 연결하는데 여기 뭐 이런 데를 둔다. 하면은 이미 집으로도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기세상 여기는 일단 늘고 봐야 돼요. 일단 늘고 잡으러 온다면은 이런 것을 건너붙이는 수를 통해서 최대한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됩니다. 김다영 선수도 불리한 건 의식을 할 텐데요. 마지막 여기서 물러날 순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자리는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네, 선수죠. 추정 구단은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국을 두네요. 네. 초중반에 복잡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두기가 너무 편하죠. 네. 어떻게 둬도 사실 흙이 지금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김다영 선수는 좀 체면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좀 아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지금 어려웠던 바둑인데 한순간에 확 나빠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씩 나빠진 것도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확 나빠져가지고 더 허무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려줄 수도 있고 이쪽을 이어서 다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는데 네. 글쎄요, 뭐 둘 다 가능하긴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살려주었고요. 이제 흙이 연결을 할 때 이쪽을 정리를 하겠죠. 백이 조금씩 벌어놓은 실리가 꽤 있네요. 네, 흙은 우하기 쪽의 모양을 좀 의지를 해야 될 텐데, 실리가 흙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지금 이 100 몇 점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잡는다 하더라도 백의 이 저하기 모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여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 연장책인가요? 이 교환을 해서 이쪽을 선수로 만들고요. 이제 이쪽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차단을 한다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삶을 도모하겠다. 네. 이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돌이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집으로는 이득이라는 뜻이죠. 근데 살 수 있는 건가요? 뭐 다른 수가 있나요? 이쪽을 두고요. 건너 붙여서.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네. 건너붙일 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은 물론 이제 잡히지만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장문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섯, 흙은 살아 있습니다. 여덟, 아홉. 그래도 연결을 네, 하는 교환을 것 했지만 같습니다. 그래도 연결을 하는 게 좀 이런 중앙의 이런 약점들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찝찝하게 네,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지만 어찌됐건 역전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좀 베개 모양의 흠집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둔 이상은 연결을 해야겠죠. 네, 지금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둔 이상은 지금은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이쪽을 백이 연결하면서 모양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을 해서 어찌됐건 흙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바둑인 만큼 이런 곳에 약점을 계속 노려야 합니다. 지금은 집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한두 집, 두세 집을 통해서 형세를 만회하기는 어렵고요. 네. 어떤 큰 전투를 통해서 하나, 둘, 만회를 해야 되겠죠. 자, 연결하고요. 자, 역시 하변을 넓혀 갑니다. 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바둑이 만만치 않다면은 뭐 이런 곳을 붙여서 좀 활용을 하면서 집을 깰 텐데 지금은 이렇게 두고 흙이 지킨다 하더라도 그냥 알기 쉽게 마무리한다면은 흙집보다는 백집이 더 크다는 뜻이죠.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지켜보면은
흙집은 이곳 하나밖에 없는데 백집은 곳곳에 집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침투에 들어갑니다. 네, 승부수죠. 네. 자, 여기서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역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최종 구단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 나갈까요? 마지막 하나, 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냥 이쪽을 붙여서 처리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일곱, 여덟. 아, 위쪽으로. 네, 그냥 무난하게 연결만 하고 있으면은 어차피 흙이 사는 과정에서 흙집도 같이 깨진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좋은 판단입니다. 지금은 집을 같이 깨고 있어도 백이 유리하고요. 또 같이 짓고 있어도 유리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김다영 선수도 최대한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최정 구단은 침착하게 응수를 하고 있고요. 끊어가면서 역시 좀 더 도발을 해봅니다. 최장 구단이 전체적으로 뭐 바둑 내용도 좋지만 특히 이런 유리한 바둑일 때 상대방의 승부수에 크게 뭔가 당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바둑 스타일 자체가 좀 침착하고 차분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이 뭐 초입기를 좀 활용해서 승부수를 던진다 하더라도 뭔가 그런 승부수로 인해서 바둑이 역전당하는 경우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이 전체적으로 단단하죠. 그리고 뭔가 서두르지 않고요. 네. 최근엔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바둑을 보면 역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뭐 최정 구단이 부진하다라는 평가도 최정 구단에게 이제 거는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네,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최정 구단은 어떻게 보면 또 꾸준하게 성적을 냈던 기사이기 때문에 최정 구단은 이제 또 곧 있을 5,000원배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 오청원배는 작년에 최종구단이 우승하면서 또 오청원배 2연패에 도전합니다. 네. 뭐 최정구단은 뭐 국내 기전, 세계 기전 할 것 없이 뭐 항상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를 물어보는 것도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우승이었고요. 네. 또 실현을 시켰고요. 언제쯤이 되면은 최정 선수가 목표가 우승이 아니게 될지가 오히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복잡하게 일단 끊어갔습니다.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백두점을 주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쪽을 쭉쭉 밀어가나요? 네, 이쪽을 그냥 쭉쭉 밀어가서요. 두 점을 잡는다면은 젖혀서 처리를 하고 전체를 끊으러 온다면은 백도 전체를 끊으면서 이 싸움은 충분히 할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좀 봐도 흙이 좀 무리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뭐 김다영 선수는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들었을 때 강하게 둔다면은 여기까지 뛰어서 둘 수 있겠고요. 좀 안전하게 마무리를 한다면은 그냥 이쪽을 밀어가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섯, 여섯, 자, 최정구단이 우세를 확실하게 잡은 듯 보입니다. 과연 김다영 선수가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김다영 선수가 좀 고전하는 상황인데요. 자, 결국은 싸움을 걸어갑니다. 이 싸움이 되느냐. 지금은 두 점을 잡는 판단보다는 이쪽을 붙인다든가 해서 좀 싸움을 크게 만들어야겠죠. 네. 백이 젖히면 늘고요. 이쪽을 연결할 때 이런 곳을 날짜로 두면서 최대한 복잡하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시간 연장 책 쓰고요. 김다영 선수는 판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붙여가고요. 네, 일단은 지금 좀 어지러워졌습니다. 네. 응수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백은 젖히는 수가 1감이고요. 네. 흙이 늘었을 때
글쎄요, 바둑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도 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 끊기는 수를 만약 지킨다면은 흙이 여기를 날일자로 달려왔을 때 이거는 일단 좀 복잡해졌거든요. 네. 뭐 인공지능 그래프와는 별개로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선 여기에서 이쪽을 붙여서 좀 타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쪽을 끊는다면은 단수 치고 이쪽을 틀어 막아서 이 넉점은 주더라도 어차피 흙 진영만 깬다면은 바둑은 백이 우세합니다. 네. 오히려 이쪽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흙이 이쪽을 버틴다면은 그쪽을 뒀어요. 이거는 지금 이거를 받으란 얘기인데 이거 받을 리가 없죠. 지금 일단 흙은 이쪽을 두고 지금 당장 이 수상전은 백도 자신이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이거는 흙수가 길기 때문에 이건 지금 받을 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은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것도 하나 교환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쪽을 뒀을 때 백이 혹시 이 자리를 와서 안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나 해놓고 그렇죠. 네.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지금 일단은 백도 안형이 없거든요. 최정 구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당연히 흙은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선수가 아니고 백이 여기를 결국 끊지 못한다면은 이쪽으로 있는 것은 백이 이쪽으로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하거든요. 안형 측면에서 좀 손해를 봤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는 날일자로 두게 된다면 백도 여기서 지금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두 집을 만들거나 수를 늘려서 또 상변 쪽 흙을 끊는 걸 노리거나. 네, 그렇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네.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거거든요. 네. 지금 거의 뭐 던져야 되는 바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일단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다면은 백이 그래도 좀 유리한 싸움으로 보이는데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초입기예요. 그리고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다 이겼다고 생각한 바둑이 지금 어려워진 거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밀어야 되고요. 이제는 오히려 백이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수상전은 이렇게 끊게 되면요. 일곱 수, 한 8수 정도 돼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밀 때 바로 끊어서 승부를 걸어가나요?
하나, 둘, 자, 밀었습니다. 끊으려는 네, 거. 그러기에는 백모양이 확실치가 않죠. 네. 8수가 넘는다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요. 흙도 하변에 더 받아둬야 되나요? 흙이 이쪽을 지킨다면 이쪽을 호구를 쳐서요. 이쪽을 호구를 당하면은 이거는 흙이 잘 안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김다현 선수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받아둬야 되는군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걸 차단을 하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알기 쉽게 여섯,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여덟, 아, 이러면은 이거는 백이 수가 더 기네요. 지금 여기를 꽉 이을 수도 있고 여기를 둘 수도 있나요, 지금? 여기를 하나 두는 게 지금 수로도 꽤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흙이 이렇게 반발하는 수가 안 된다면 지금 찌르면은 최정 선수는 아예 그냥 진로를 바꿨네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진행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잘못하면은 수상전에서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예 이쪽을 뒀습니다. 흙이 이쪽을 두면은 이 돌은 다 잡히지만 이쪽을 젖혀서 이쪽만 깬다면은 어차피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전략이군요. 아, 이렇게 최종구단이 쉽게 버리면 김다영 선수가 김이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승부가 좀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데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다영 선수도 살려주면은 집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지금 전체를 다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도 여기서 그냥 꼬리만 떼어 갈 순 없죠. 지금은 최영 선수가 여기를 하나 이어두고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다음에 찌르는 수 때문에 흙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를 지키고 이쪽을 백이 맞게 되면은 마지막 거의 살았거든요. 네. 흙이 이쪽을 둘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쪽을 여섯, 끊어가면은 여덟, 수상전으로는 백이 이긴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이쪽에 뭔가 사는 수가 있지 않으면은 수상전은 백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뒀을 때 혹시 뭐 이렇게 둬서 사는 수가 있나요? 이쪽을 붙이고요. 막을 때 하나 찔러두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치중을 가면은 사는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가 조금 느는 수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안에서 사는 수는 없어요. 마지막 하나, 흙이 한 10수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긴 하네요.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여덟, 최정 선수도 수를 확실히 늘려놓고 승부를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 하변 쪽으로 단수 치면서 나왔는데요.
근데 최정 선수도 굳이 바둑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찝찝하거든요. 단수를 이쪽으로 치고요. 나갈 때 이쪽을 막습니다. 그러면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를 하나 치고 이쪽으로 단수를 친 후에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백이 어. 차단해도 네. 이쪽을 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집이 안 나면은 전체가 다 잡히게 되거든요. 네. 이러면 역전입니다. 근데 물론 백도 여기서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어서 최소한 패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패가 발생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백한테 좀 유리한 형태일 것 같고요. 자, 근데 김다영 선수는 반대편으로 단수를 쳤습니다. 네, 이렇게 둔다는 얘기는 이렇게 양호구를 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아가서 좀 안형을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수 말고는 안 보이거든요. 다른 수가 있나요? 이쪽을 밀어가는 수가 있나요? 다섯, 여섯, 밀어가는 수는 단수를 하나 치고 잡게 되면 이쪽을 젖혀서 이쪽을 두더라도 어차피 여기를 둬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따내면 다시 단수를 치겠다. 모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백의 모양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흙이 계속 급소를 찔러가지 않으면은 사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도 지금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곳이 급소인 것 같거든요. 지금 다음에 이쪽 따내는 게 아프다고 보고 이쪽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백이 이쪽을 단수를 하나 쳐놓고서 이쪽을 두게 되면은 갑자기 탄력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쪽 잡는 거, 또 이쪽 찝는 수, 또 뭐 이쪽 젖혀서 이쪽에 안형을 만드는 수, 이렇게 지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이을 때가 아니라 뭐 이쪽을 지킨다거나 또는 이쪽을 치중을 가서 뭔가 전체를 지금 계속 노려야 합니다. 치중을 가면 패싸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패는 결국은 흙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냥 잡아두었고요. 잡은 수는 글쎄요. 잡은 수는 일단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단수를 치고요. 네. 이을 때 여기를 또 젖히고요. 그러면 이 흙 전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패는 어차피 굴복 당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쪽도 단수를 치게 되면은 또 이쪽을 나가게 되면은 흙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단수를 또 치고 따낼 때 있고 이을 때 이쪽을 단수를 치게 되면 이 패를
흙이 굴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셋, 이 형태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을 치중을 간다 하더라도 이쪽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네, 비계 형태가 되죠. 그렇네요. 네. 지금 이 잡은 수는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어렵게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있고 여기를 젖히게 되면은 지금 거의 산 형태 같아요. 그렇다고 이쪽 활용당하기 싫다고 이렇게 늘게 되면은 백이 이쪽을 찝었을 때 이렇게 압박을 해도 밑에서 한 집을 만든 후에 이쪽을 찝는 수가 선수거든요. 네. 그럼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둘, 셋, 이렇게 한 집을 만들면 여섯, 일곱, 지금 두 집이 났죠.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두 집이 났죠. 네. 사는 궁도도 나오네요. 네, 지금은 거의 사는 궁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김다영 선수가 만들어 가보려 했지만 최정구단의 수읽기가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별다른 응수가 없는데요. 이게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패만 나와도 지금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냥 잡히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약간 모양이 헷갈려서 패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형태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곱, 패만 나와도 뭐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둔수 일단 단수를 이렇게 치고 싶은데요. 그냥 막아두네요. 그냥 막았고요. 그냥 막아도 어차피 그렇죠. 잘 안 되죠. 이렇게 잡으러 온다 하더라도 단수를 이렇게 치고요. 나갈 때 맞고 넘어갈 때 여기 있는 수가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둘 때 백이 이쪽으로 두면은 일선으로 넘어가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백승이죠. 그쪽에도 지원군이 있군요. 네. 그러면 백이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여기를 두면은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두더라도 여기 백이 둬야죠. 여기만 두더라도 흙이 치중을 갈 수밖에 없을 때 단수를 하나 치고요. 네. 이을 때 이쪽을 잇게 되면은 흙이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쪽을 찝는 수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찌르고 단수 치고 여기를 찔러서 네. 흙이 물론 두 점을 버리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다음에 여기에 돌이 없죠. 네. 여기 이제 백돌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을 잇게 돼서 이러면 또 두 집이 나죠.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수읽기네요. 네, 이게 모양이 지금 생각보다는 사실 쉽진 않은 형태예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쪽으로 지금 수순이 정확하려면 여기를 또 찝어야 되네요. 찝거나 단수 치거나. 근데 여기서 늘면은 확실히 사는데 여기서도 흙이 혹시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빠져서 버티는 수도 둘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이쪽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으면 여기가 사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네. 느는 수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일선 연결이 또 있어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흑도를 버리고 가는 거 역시 이쪽을 지켜서 살아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 좀 생각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있는 수가 이쪽을 끊는 걸 활용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100 전체가 한번 크게 위험할 뻔했습니다. 지금 흑의 최선은 이거는 이제 사실상 옥새 작전이고요. 네. 여기를 막고 이을 때 이쪽을 두면은 더 이상 응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두는 것까지. 네, 뭐 비슷한 맥락이죠. 네. 집 모양들이 얽혀 있지만 그래도 연결하는 수와 집을 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버틴다면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다시 이쪽을 따내서 패싸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쪽 모양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설사 패를 이긴다 하더라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백이 이쪽을 끊게 되면은 패도 아니네요. 양쪽의 자충이라서.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은 뭐 더욱더 해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막아가고요. 이제 최종 구단도 어느 정도 이겨가는 수순들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네,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았죠. 네. 사는 수가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다영 선수도 체념한 듯 돌을 옮기고요. 네, 뭐 지금은 다 되네요. 밀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또 여기 넘어가도 되고 다 됩니다. 네. 가장 확실하게 넘어갔고요. 이쪽도 따냈을 때 끊어서 전체가 연결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다영 선수도 초중반에 또 주도권을 갖고 잘 싸웠고 네. 또 마지막에도 좀 복잡한 싸움까지 일어났었는데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초반부터 재밌는 수들이 나와서 정말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셋, 초반에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었는데 일곱. 진짜 딱 한 수 실수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세를 빼앗겼죠. 네.
김다영 선수를 응원하는 바둑 팬분들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거기를 끊을 때 응수가 없죠. 네. 여기를 잇게 된다면은 백이 이쪽을 이어서 이쪽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쪽 전체가 다 잡히죠. 네. 그렇다고 이렇게 두기에는 두 점을 잡으면서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이제 아무 수도 안 나고요. 사실상의 결정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던졌습니다. 그 부분 바로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그쪽을 먼저 치중 가지 않고 그렇죠. 젖히는 네. 걸 먼저 했으면은 패가 있는데 최종 구단은 몰랐나 본데요. 작게 그렇네라고 하네요. 최종 구단도 뭔가 생각지 못한 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도 그냥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0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최정 구단의 4연패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초반부터 재밌는 수들을 보여줬던 김다영 선수인데요. 8강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정 구단과 김다영 선수의 대국, 최정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초반부터 힘겨루기가 팽팽했습니다. 오늘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초반에는 김다영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마로 바둑을 좀 전투적으로 또 복잡하게 이끌었고 네. 또 우세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정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장면에서 되게 시간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중반에 그 중요한 교환을 실수를 하는 바람에 네. 거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형세가 이제 뒤처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사실상 역전하기 힘든 그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변에서 한 수 차이였죠. 네. 사실 복귀를 할 때 보면 최종 구단도 못 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정 구단도 아마 젖히고 빠져서 그냥 살아있는 형태라고 봤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흑이 그곳을 먼저 교환하지 않고 치중을 했더라면은 패가 나는 자리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하 쪽 백이 입구자로 붙여간 수부터는 그래프가 그때는 흑에게로 조금 기울었었는데요. 어떤 곳이죠? 그 우하 쪽 백이 2점을 넣은 곳에서요. 네네네. 네, 그때도 김다영 선수가 호구로 옹수를 하면서 네. 그때도 그래프가 좀 백 쪽으로 기울었었죠. 네, 거기에서도 그곳에서도 사실 최정 선수가 이제 딱히 완벽한 수준이 보이지가 않아서 네. 좀 이제 슛을 좀 비트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김다영 선수가 조금 더 강력하게 압박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바둑에 대한 내용 최정 구단 만나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겨서 기쁘고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내용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네,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복귀를 하면서 이제 김다영 선수가 바로 우변 쪽을 짚어갔거든요. 그때 최정 선수도 좀 못 본 수가 있었나 봐요. 네, 저는 그렇게 젖히고 빠지는 게 선수라 살아있는 모양인 줄 착각했는데 국후에 김다영 선수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고요. 흑이 교환 안 하고 지켰으면 바둑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바둑판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초반전부터 재밌는 모양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처음으로 좀 돌려보면요.
좌상귀 쪽에서 해설진들은 좀 못 보던 정석이 나왔거든요. 이 수가 원래 있는 수인가요? 이렇게 두는 수가 원래 있는 수인가요? 아, 네, 원래 있는 수긴 한데 그 이후의 수수는 사실 실전에서는 처음 둬보는 모양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젖히는 수가 그러면은 좀 예상 밖의 수였던 건가요? 네, 그 수로는 보통 늘거나 3-3을 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3을 두거나 또는 늘게 되면은 백도 날일자 정도로 받아주나요? 아니요, 그러면 귀에 치받아서 두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막자 바로 끊어갔거든요. 네. 이 진행은 인공지능에서는 그래도 흙이 좀 둘만한 싸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젖히는 수는 잘 몰라서 끊으면 백이 둘만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전에서 만족스럽진 않으셨나요? 네,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고 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쪽을 흙이 한 칸 띄고요. 이렇게 바로 꽉 막는 게 더 두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있는 게 더 있는 수를 예상했었나요? 저도 네, 꽉 막는 수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아마 어차피 백이 그 부분을 뛴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교환을 당하는 게 싫어서 이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었죠. 좀 더 앞으로 돌려볼까요? 자, 오늘 난전이 아닌 곳이 없었는데요. 좀 수익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접전이 흙이 이렇게 두고 나오게 돼가지고는 흙이 약간 좀 활발한 형태가 된 거죠. 네, 여기서도 저는 중앙쪽으로 젖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좀 후회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 수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맛이 나쁘다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지켜두었고요. 자, 여기서도 바로 끊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지금 백이 어떻게 보면 딱히 좋은 수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두긴 했는데요. 네. 실전에 늘고 붙여간 수는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투정구단도 그렇게 이렇게나요? 생각하고 계셨군요. 네, 두면서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을 쓰다가 이쪽을 붙였는데 사실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진 않았나요? 네, 일단 젖혀서 버티는 이렇게 걸 버텨서요?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때는 뭐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쪽 사활이 결국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었죠. 네. 여기서 젖히고 빠졌을 때 살았다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끝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만약 그냥 있게 되면은 똑같이 두는 건가요, 흙은요? 이렇게 이쪽으로 있나요? 네, 그쪽으로 이으면 받아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흙이 나중에 패를 했을 때 이제 2패로 버틸 수가 있는 형태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빠지는 수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빠지는 수로 저도 맨 처음에 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김다영 선수가 바로 이제 이 수가 좀 실수가 돼가지고 이 수를 안 하고 그냥 두었더라면은 이쪽에 이제 젖히는 패 맛이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네. 기회를 좀 잘 잡으셨네요. 네, 운이 많이 좋았습니다. 자, 바둑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연패에 계속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4강전 멤버들이 확정이 됐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멤버가 있을까요? 없나요? 사실
반대쪽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서. 오유진 선수, 김혜민 선수, 그리고 송혜령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일단 송혜련 선수한테 이겨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쪽에도 역시 너무 세서 네, 다 어려운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송혜령 선수와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령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령아, 4강에서는 처음 두는데 잘 부탁해. 네,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강전에 최정 선수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최정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대결이 성사되면서 절친 대결이 또 성사가 됐어요. 네, 뭐 절친 대결이긴 한데 또 절친이 또 승부에서 만나면은 사실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대결도 없거든요. 네, 두 선수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좋은 대국을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강전에서는 오유진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결, 그리고 또 최정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설의 고근태 구단, 저는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